move it, move it. Hey, you there, pick up the pace. You're falling behind. 27, it's starting. Come on, let's go. Everyone, pull together. We got the rescue on our hands. You there. Here we go. 네, 잠시만요. 네. 자, 우리, 먼저,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24년이 됐고요. 제가 이 사업을 만나게 된 계기는 저희 개인적으로 외삼촌의 소개로 이 사업 전달받았습니다. 처음에 전 대학 강사였고요. 교수가 되면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또 평범한, 증권회사 애널리스트였던 셀러리맨의 남편과 함께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작은 꿈을 꾸고 살다가 유학을 가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20대 후반에 저 외삼촌의 소개로 이런 자리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가장 많이 사업에 활용했던 그런 음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성공의 가장 중요한 도구. 그때는 우리 정학수 사장님이라고 저의 스폰서님이셨죠. 업라인 스폰서님. 해야 잘해야 된다 그런 책임감 없었어요. 그래서 일이 잘 안 돼가지고 그 중간에 통역관이 몇 분 계셨는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김종규 부장님이라고 한양공대를 졸업하셔가지고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밟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연세가 일단 10살 이상 정도. 네, 지금 제가 우리 정학수 사장님의 이 강의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떻게 사업을 하세요? 전부 다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유튜브로 누구든지 만날 수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스폰서님 한 분을 만나는데 차를 타고 2시간을 가야 되고 주차하느라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맞춰서 가려고 하니까 서울 시내에 주차장이 없어서 저는 다이아몬드 갈 때 한 견인을 10번 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그냥 주차장에 분명히 이렇게 세워놨는데 유리를 깨고 트렁크에 있는 걸 다 누가 싹 가져가기도 하고 아주 그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리고 견인을 얼마나 많이 당했느냐가 다이아몬드를 빨리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 정말 뭐죠? 이렇게 막 모든 에너지와 모든 내 정성에 총력을 다했던, 그러면서도 실수도 나오고, 시행착오도 겪고, 또,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견인이라는 건데,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차 던지고 미팅에 그냥 올인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면, 아유, 또 옛날 얘기야! 이러실 것 같아가지고, 가능하면 옛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드리는 옛날 이야기는 불과 20년 혹은 15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난 100년과 1000년을 이끌어온 모든 성공자들의 태도와 자세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또 어려움이 닥칠 분도 계시고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 사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이 사업에서 공부하는 기간 동안 무엇을 얻었냐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라는 거죠.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굉장히 크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어떤 금융 분야에서. 근데 그분이 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전에 암일을 하셨다는 거죠. SP까지 하셨었대요. 근데 본인이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포기를 했대요.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콜드 컨택하고 알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 노력을 차라리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에서 그냥 하는 게 낫겠다. 본인은 너무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SP까지 하고 포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도 다이아몬드가 못 될 줄 알았대요. 근데 본인은 그 암에서 배웠던 1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부딪히고 도전하고 그리고 외치고 선포하고 습관을 바꾸고 이런 공부했던 그 한 1년 동안의 그 30대
훈련 때문에 지금의 본인이 성공을 이루었다고 예전의 스토리를 사업했던 스토리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서 저보고 야, 신이다, 신. 어떻게 그걸 트리플까지 했냐. 다이아몬드도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러면서 아메이 사업에 본인 회사의 직원들을 전부 아메이 사업에 강의에 듣고 오게끔 하고 싶을 정도로 사회에서는 이런 강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업에 자영사업, 큰 사업, 뭐 개인적으로 뭐 공부나 학업이나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원리를 이 안에서 배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우리 사업의 성공을 이끄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5가지, 성공의 본질 5가지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오너로서, 스폰서로서, 다운으로서, 팀원으로서, 리더로서의 자세인데요.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출 것은 바로 스폰서다운, 팀원의 일원으로서의 자세가 필요한 바로 팀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비즈니스 규범에 대해서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나오는 얘기고 모든 사람들이 이거 좀 얘기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오늘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에서는 가장 큰 미팅 우선이죠. 큰 미팅 우선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스폰서님이 OSR을 하시는데 내 파트너가 사장님 저기 제가 누구를 초대했는데요. 그분한테 가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될까요? 당연히 스폰서님께 가야 되겠죠. 내가 주관하는 미팅과 스폰서님 미팅과 겹쳤어요. 그럼 당연히 스폰서님 미팅에 가야 됩니다. 제가 한 음원을 들었는데요. 예전 넥스트에거 그룹의 어떤 큰 리더가 트리플 다이아몬드인가요? 더블 다이아몬드인가? 그분이 이제 큰 행사를 하게 됩니다. 몇천 명이 모인 곳에서 본인이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의 중에 어떤 그 진행 요원이 쪽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그 강사가 그 행사의 오너죠. 그 행사의 가장 하이핀이고 그 행사의 주간 리더인데요. 그 쪽지를 보더니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어, 10분밖에 못했는데 50분이 남았는데 제가 이걸 차마 마치지 못하고 우리 스폰서님이 중요한 일로 회의를 바로 하신다고 바로 모이라고 해서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폰서님께 가야 되니까 지금 이후에 모든 미팅은 여기 계신 모든 리더분들이 진행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아니, 나를 불러놓고 강의를 하다 말고 무슨 스폰서가 뭐야, 업라인이 뭐야, 덱스터에거가 뭐 누군데 강의를 하다 말고 저건 예의가 아니야. 이런 불만의 이야기도 있었고 이해를 못해서 나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찌되었든 덱스터 예거가 어, 모임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리더들 다이아몬드 이상 모여라라고 했을 때 그 행사장에서 바로 업라인의 스폰서님의 그 미팅에 본인 미팅과 겹치는 상황이었잖아요. 아주 상징적인 교육 효과를 만들어낸 그런 저는 액션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이 스토리를 가지고 강의를 하지 않겠어요? 바로 업라인의 미팅과 내 미팅이 겹쳤을 때는 비록 수천 명이 앉아 있는 강의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제끼고 스폰서님 미팅으로 간다. 이것이 이제 음, 하나의 히스토리처럼 지금까지 우리 사업가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다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은 이 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업라인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한 우리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스폰서가 성공했으니까 한 통 내, 한 통 내 이러시는데요. 처음에 2명 있을 땐 한 명한테만 한 통 내면 되지만 100명이 되면 내가 100명한테 턱을 내야 되고요. 1000명이면 1000명한테 한 턱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 좀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평범한 사람이 시작했을 때 2명이 모였는데 내가 한 통 내야 되고 5명이 모였는데 내가 한 통 내고 이러면 수입보다 나가는 게 더 많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든 원리가 바로 더치페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만나서 불편한 관계가 되면 안 되는데요. 유일하게 이 동거래 빌려주고 꿔주고 또 빌려받고 했던 그 관계 때문에 순수하게 비즈니스로가 아닌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미팅에서 혹은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미팅에서 만났을 때 관계 이런 것들이 사업과 별개의 감정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에게 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거래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좋은 생각이 났을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났을 때 내 파트너들하고만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이것이
내가 내 파트너들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한 팀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팀워크를 저해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기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옆에 형제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며 파트너들에게는 우리 스폰서는 업라인에게 좋은 정보를 올리지 않고 우리끼리만 하는구나. 이것이 안 좋은 것도 모른 채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복제가 되죠.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 스폰서에게 올리지 않고 스폰서와 함께하지 않고 나만 잘 돼야지. 아유, 우리 스폰서한테 올리면 속도가 너무 늦어. 우리 스폰서가 이해를 못할 거야. 내 그룹만 먼저 해야지. 내 그룹 빨리 내 그룹만 해야지. 이렇게 좋은 의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팀워크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지만 예, 내가 뭘 먼저 하고 내가 좀 색다르게 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20 몇 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뭐 하려고 또 먼저 하려고 다른 형제들이 안 하는 거 내가 좀 몰래 하려고 이거 절대 안 통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상호작용과 여러 가지 감정과 이해관계, 소통 이런 문제가 다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설명하려면 길지만 어쨌든 안 됩니다. 사업이 그분이 안 될 거예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 파트너들에게 복제가 돼서 뿔뿔이 흩어지고 다 갈라서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우리 사업의 원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사회생활과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도전해야 되고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위화감이 형성되고 서로 자존심이 다칠 수 있는 나이, 연령, 학벌, 종교,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 간에 부정적인 교류를 한다든지 부정적인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크로스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은 건 바로 스피치인데요. 이번 펑션 때 우리 왕리카이 사장님께서 요런 오레스 때 왕리카이 사장님께서 사실은 고졸 출신이세요. 그리고 은행원 출신이죠. 연세도 67세시고요. 거의 70이 다 돼가시는데 아주 PPT를 멋지게 하시죠. 그래서 이분은 무대에 대한 공포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대에 올라가면 가슴이 떨리고 내가 눈이 하얘지고 막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럴까요? 예, 그렇다면 저랑 좋은 스피치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처음에 무대에 올라가서 랠리에서 3%, 6% 뉴핀 핀 수여를 받는데요. 그럼에도 마이크가 오기도 하고 또 기회가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마이크를 잡고 대중 앞에 섰을 때는 이것은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쑥스러워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또 내지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 안에는 비즈니스를 하러 모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시간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은 1초든 1분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요. 이 스피치는 팀워크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자기소개를 하느냐, 이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처음 온 사람들에게 영감을 갖게 하고 동기유발을 시키며 처음 오신 분들이 이 사업을 이해하는 문화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올라가서 스피치를 하면서 너무 무례하게 혹은 또 너무 잘난 척만 혹은 또 내 스폰서는 누구고 그 위에 스폰서는 누구고 그 위에 스폰서는 누구고 너무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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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이 얘기만 하면요. 처음 온 사람은 일어나고 싶겠죠. 그죠? 원리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스피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최하 로우 핀에게 맞춥니다. 그래서 OSR에서는 내가 다이아몬드라도 내가 플래티늄이라도 크라운 앰버서더라도 우리 김종민 사장님께서 그날 그 자리에 처음 오신 분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스피치는 그 자리에 오신 처음 그 자리에 가장 낮은 핀에게 맞춤. SP 미팅에서는 SP에게 초점 맞추면 되겠죠. 그 자리에 다이아몬드가 있어도요. 다이아몬드 미팅에서는 아무리 트리플만 있어도 다이아몬드 한 명 있다면 한 명인 다이아몬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스피치는요, 우리 사업에서 결국 돈을 결정합니다. 얼마나 큰 수입을 만들어내느냐. 여러분의 스피치 수준은 미래 여러분의 수입을 결정하죠. 연봉을 결정할 겁니다. 내가 스피치에 확신을 가지고, 나 정말 성공할 거예요. 저는 정말 할 수 있어요. 정말 자신 있어요. 라는 말이 외쳐지고 우주로 날아가면 다시 여러분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말을 못해요. 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주로 흘러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안 될 거야. 맞아, 맞아. 너는 아는 사람도 없지. 너 말도 못하지. 이렇게 기억하게 될 겁니다. 이 스피치 굉장히 무서운데요. 말이 흘러나가게 되면은 그 말에도 에너지가 있고 또 원자처럼, 예, 전자처럼 이렇게 우주에 작은 에너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또 우리의 스피치가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전의 크기만큼 스피치를 훈련하시고 말을 잘 못하면은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참고로 OSR에서는요, 누구 위에 누구, 누구 위에 누구, 누구 위에 누구, 이런 말 하지 않기로 합시다. 두 번째는 나는 누구 팀이다라는 걸 강조하지 않기로 합시다. 그러면 우리 팀도 있어, 우리 팀도 있어, 내 팀도 있어, 네 팀도 있어, 이래가지고요. 뭐, 박씨는 박씨 팀, 김씨 팀, 노씨 팀, 강씨 팀, 다 만들고 싶습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팀이 되죠.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희 팀도, 김혜라 이효 선생님 팀도, 그냥 뭐, 스폰서가 저인 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위에 올라가면 업라인이 김혜라 이혼 사장님 팀, 누구누구 팀, 누구누구 팀 이런 것은 김종규 사장님 팀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예의가 있는데요. 그 미팅에 올라가서 스피치 할 때는 그 미팅의 가장 하이핀, 그 미팅의 총 리더, 총 리더가 아니라면은 그 팀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각 팀마다 이제 그룹 이름이 있죠. 우리가 흩어져 있다 보면. 그러나 싱킹빅으로 뭉쳤을 때는 우리는 싱킹빅 화이팅을 외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대에 올라서서만큼은 처음 오신 분을 배려해서 제가 어디에 사는 누구입니다. 저는 예를 들어 볼게요. 홍길동에게 소개받았는데 홍길동은 누구에게 소개받았고 누구에게 소개받았고 이거는 처음 온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떻게 이 사업을 알게 됐는지 예를 들어 홍길동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그래서 제 친구 혹은 옆집 애기 친구 엄마 혹은 학교의 선생님 혹은 유치원의 동료 혹은 교회의 선배님 장로님 뭐 이런 식으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관계를 이야기하고 내가 제품을 먹었는데 어떤 제품을 먹고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그분에게 제품을 사러 갔다가 이 사업을 소개받았다. 미팅에 가서 어떠한 영감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에 내가 확신을 갖고 이 무대까지 올라오게 된 계기, 이거를 짧게 두 문장으로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동기죠. 어디 사는 누구? 내 직업. 직업도 굉장히 많은 직업 중에 가장 자랑하고 싶은 직업 한 가지를 멋지게 프로모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따리 장사가 아니라 대학 강사, 소뚜껑 운전이 아닌 주부. 네, 이렇게 해서 좀 내 직업을 멋있고 수준 있게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뚜껑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 앉아있는 모든 주부들이 아, 맞아, 나도 소뚜껑 운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겸손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같은 직업의 사람들을 비하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너무 검소하게 표현하는 것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의 레벨을 낮추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직업을 굉장히 어, 뭐죠? 퀄리티 있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뭐 병원에서 일했어요. 이러지 마시고 저는 내과 의사입니다. 내과 전문의로 의사를 하고 뭐 의사로 12년 근무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무슨 기술을 배웠고 어디서 무슨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저는 4명의 아이들을 어,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그전에는 삼성에서 어, 어느 분야에서 일하는 뭐 팀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예전에 내가 뭘 했던 것도 괜찮거든요. 현재 하는 일. 그래서 누가 봤을 때, 아, 평범하시구나. 아, 저분은 저렇게 훌륭하신 분도. 와, 이게 대단한 분도 있네. 야, 진짜 평범하신 분도 있네. 또 이런 분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글도 모릅니다. 저는 무학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통해서 꿈을 갖고 있는 ABO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너무 멋지잖아요. 과거에 내가 멋진 직업을 갖고 있었지 않더라도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일을 표현하는 것도 멋지게 표현하는 것도 이 비즈니스는 어, 팀워크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단어, 스피치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사는 누구? 그래, 현재 직업.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 아까 두 문장으로 우리가 만들기로 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직업을 혹은 내 동기를 멋지게 표현할까를 스폰서님과 상의하셔서 직업과 동기를 딱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이렇게 줄여서요. 평생 이야기할 거니까. 우리 왕리카 사장님처럼 50년, 60년 얘기할 거니까. 네. 똑같이 만들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우리는 비즈니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사는 누구 다 했잖아요. 그래서 목표. 저 이번 달에 만약에 15% 했으면 다음 달 목표 18%입니다. 선생님 화이팅! 이런 것도 멋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피치를 듣는 앉아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스피치를 듣고 동기부여가 됐고 또 영감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스피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팀워크이고 책임감입니다. 무대에 올라가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의 언어는 책임감입니다. 그래서 잘난 척 하라는 게 아니지만 멋지게 표현해 주시고 앉아 있는 분의 초점을 맞춰서 그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요, 오늘의 주제인데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스피치도 팀워크의 한 중요한 요소긴 한데, 과연 성공하는 팀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팀워크 is 뭘까요? 팀워크란 뭘까요?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 답은 뒤에 있습니다. 안메이 사업에서의 성공을 위한 팀워크는 팀원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특별한 협업 모델입니다. 이 안메이 사업이 굉장히 특별해서 그래요. 다른이라고 좀 다른 거죠. 이는 개인의 성과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개인의 성과뿐만이 아니라 이 팀워크는 팀 전체의 성과를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 팀의 기본단, 우리 팀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 스폰서, 그리고 나, AB, 그 다음에 형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그림 이해하시죠? 네, 이해하실 텐데요. 아메이 사업 모델과 팀워크의 연관성을 보면은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음, 제가 이걸 가려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네, 우리 권진경 사장님께서 읽어주실래요? 그 앞에 밑에 아메이 사업 모델과 팀워크의 연관성. 네, 아메의 독특한 사업 모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팀워크가 어떻게 성공에 기여하는지 파악합니다. 개인의 성공은 팀의 성과에 직결되며 이는 아메의 특유한 비즈니스 모델에서 나오는 혜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폰서 나, 다운, 그다음 형제. 여러분 어디 속하세요? 여러분은 나라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위에는 스폰서가 계시고요. 내 밑에는 파트너가 있겠죠. 옆에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굉장히 많은 거를 설명하는데요. 우리가 팀워크를 만들면서 여러분이 형제 입장에서 섰을 때도 있죠. 이번에 왕리카이 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자리 양보를 해주셨던 분도 있습니다. 자리 양보를 해줄 때, 내 다운도 못 앉았는데, 내 다운도 저기 서 있는데, 옆에 있는 형제의 다운이 너무 처음 오셔가지고, 리더가 양보를 해주셨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형제가 나를 양보해줬지만, 그 스토리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입장에서는 감사의 마음이 있고 형제 입장에서는 더 감사하겠죠. 파트너들 입장에서는 보고 배웁니다. 언제든지 내가 다시 그 형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사정이 어려우면 옆에 있는 형제분이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리카이 사장님이 오시다 보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 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이 전부 양보를 해주셨어요. 하이핀이건 로핀이건 간에 우리 업라인 스폰서님들이 우리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 외국에 비행기 타고 말도 안 통하고 그죠? 멀리서 뭐 지하철 타고 오기도 하고 정말 힘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 외국인데 얼마나 그죠? 다 이어폰 끼고 말도 안 통하고 그분들에게 다 자리 양보해 주시고 스폰서님 중심으로 앉으실 수 있도록 왜 다 떨어져 있으면 우리도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외국에 나가보면 한국 팀을 다 몰아줍니다. 몰아주고요. 저도 핀이 FC도 아닌데 막 FC 자리에 앉혀주시고 이렇게 막 핀을 몰아주시기도 하고 자리를 몰아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 중심으로 앉으라고 또 앞자리 쫙 이렇게 한국 팀을 또 모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려를 우리 이번에 OSR 팀 스킨빅에서도 김종기 사장님 배려를 해드렸죠. 그래서 우리 팀이 굉장히 멋지다. 그쪽 이제 대만 팀에서는 우리 팀이 정말 싱킹빅이 정말 멋지다. 매너 있다. 너무너무 친절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편하게 다녀왔다. 모든 분들이 배려해줘서 정말 외국 같지가 않고 너무너무 따뜻함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폰서가 이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네, OSR에 이렇게 합시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싫어요. 그런 게 싫어요.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나는 빨간색을 외치는 거야. 스폰서는 파란색으로 하자, 파란색으로 하자. 나는 다운들에게 아니야, 나는 그게 싫어. 빨간색으로 하자. 그러면 다운들은 어떤 색으로 하겠어요? 다운은 보라색, 보라색 또 하겠죠. 달라지니까, 그죠? 다 달라지는 거야.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밑으로 가면 다 똥색이 됩니다. 똥색. 그래가지고 파란색일 때 전부 파란색으로 같이 나도 파란색, 너도 파란색. 아, 이해도 안 되고 마음에도 안 들고 또 내 스타일도 아니지만 업라인 스폰서 중심으로 이렇게 빨간색을 하지 않으면 제 파트너들은 결국 똥색으로 바뀌게 되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본사에 가보면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에 가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 가족, 희망, 보상, 아메이 사업의 기업 이념인데요. 중심에 한 사람이라도 누군가 하나가 손을 놔버리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교하게 다 서로서로 마음과 뜻이 뭉치면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팀워크의 원리죠. 바로 59년도에 리치와 제이라는 두 청년이 어, 정말 성격도 다르대요.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시고 어쨌든 비전도 다르신데 두 분이 지금 거의 70년 가깝게 그 아들 세대까지 함께 해왔다는 거. 이게 바로 팀워크이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이렇게 하자. 앞으로 사업하면서 너무 많이 싸우니까 우리 싸우긴 싸울 땐 싸우더라도 어떤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는 그냥 그거대로 밀고 가자. 그거죠. 예를 들어서, 막 다투다가 한 명의 의견이 강조되고 상황이 막 너무너무 급하다 보니까 그 사람 의견으로 막 밀어붙이게 됐어요. 그럼 끝까지, 나는 싫은데, 나는 싫은데, 뭐, 아니야, 제발 좀 바꾸자. 막 계속 그러면 일이 진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홈미팅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폰서와 AB가 같이 있어요. 다운들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스폰서가 우리 아침에 10시에 합시다. 그랬더니 A가 저는 못 일어나요. 11시에 합시다. 그리고 형제인 B가 그럽니다. 아, 저기 스폰서님 저는 10시가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는 11시에 해야 된다고. 11시에 초대를 하죠. 10시에 누가 옵니까? 11시에 해야 주부들도 올 수 있고 애들 유치원에 맡기고 막 설명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스폰서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10시에서 12시에 끝낸다면 점심 약속을 또 다른 팀하고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B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A는 끝까지 반대를 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폰서 마임입니다. 따로 하세요. 전 그렇게 했습니다. A, 당신 집에서 홈미팅 하시고 B, 저랑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따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그게 가능합니다. 직장이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상사가 결정해서 통보하죠. 그런데 안메이 사업에서는 스폰서가 결정해서 통보해도 됩니다만 서로의 상황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홈미팅 할 때, 혹은 또 플래티늄 미팅 할 때, 다이아몬드 미팅 할 때, EDC 미팅 할 때, 또 정책위원 리더분들과 김종사님과 회의할 때 의견이 많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같을 때보다는 많은 경우가 많고요. 본사 직원들하고 ABO 간에도 의견이 다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 직원이 예전에 본사에서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에서 선물을 줬었거든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들이 항상 리더십 여행이나 다이아몬드 여행이 끝나면 본사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에 다들 뭐라고 썼냐면 아니, 비행기에서 주는 선물이 너무 쪼잔하다. 주려면 좀 제대로 주지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아예 본사에서는 그 선물을 없애버렸어요. 말 생기는 거 괜히 좋은 일하고 요거다 보지 말고 없애버리자. 저도 그런 주의입니다. 그래서 좀 김종기 사장님도 그래 왔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다른데. 스폰서 입장에서는 A와 B의 의견이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에게 맞추자니. 이 사람에게 맞추자니. 안 되잖아요. 결국은 스폰서가 생각할 때 스폰서가 결정하면 두 분은 거기에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 일이 진척이 될 수 있잖아요. 세 명이 모여도 그렇고요. 1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인다면 어떨까요? 더 문제가 커지겠죠. 더 많은 선택의 길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물론 최종 총 리더인 스폰서님이 결정하시지만
홈 미팅의 총 리더, 그리고 여러분의 스폰서 미팅의 총 리더, 또 리더 미팅의 총 리더, 그분이 결정하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쿨하게 있고 오케이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되든지 팔로워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되라고 합니다. 근데 리더가 된다는 것은 앞서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끌고 나가는 거고요. 팔로워가 된다는 것은 이것이 내가 맞든 안 가든 일단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굿 팔로워가 된다는 것은 리더가 결정해서 앞으로 나갈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혹시 부정적인 사람이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 가자, 같이 가자 해서 옆에 있는 형제들도 구슬러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리더가 가자라고 A 길로 가자라고 했는데 배드 팔로 그러니까 잘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아 이쪽 말고 B 길로 갑시다. A 길 말고 B 길이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A 길도 아니고 B 길도 아니고 거기서 막 헤매다가 싸우고 아이 몰라 각자가 이래서 팀이 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A 길로 가자 합니다. 저도 예전에 정학수 사장님이 어쩌저쩌지 하자고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외치면 정학수 사장님 곤란해지실 것이고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정학수 사장님 계속 힘들어하실 것이고 옆에는 형제들이 굉장히 나에 대한 불만도 가질 거고 그러니까 어때요? 정학수 사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형제들도 있잖아요. 지금 저는 한 레그일 뿐인 거죠. 정학수 사장님, 저희 스폰서님 입장에서 10레그가 있는데 저는 그중에 한 레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학수 사장님 매출액이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그중에 전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근데 제가 막 주장해. 다른 분들에게 스트레스 주고 다른 분들이 음 불편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정학수 사장님 그룹, 정학수 사장님 혹은 김종기 사장님 팀워크에 제가 민폐가 되는 거, 그거는 해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권한 받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권한은, 즉, 정학수 사장님, 김종기 사장님의 사업권을 보호해야 되는 역할도 저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팀워크를 위해서 가장 제가 많이 이 몰랐지만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 업라인 스폰서님과 우리 스폰서님들과 같이 있을 때 스폰서 형제가 같이 있잖아요. 스폰서 형제가 같이 있다는 것은 그 스폰서님의 사업권입니다. 거기까지. 내가 외치는 것은 스폰서님 사업권에 좋은 의견일지라 하더라도 스폰서님이나 형제들의 기분이 안 좋거나 혹은 반대 의견일 경우에는 저는 함부로 내놓지 않습니다. 뒤로 살짝 가서 의견을 내놓기도 하죠. 그런 이유는 팀워크의 방해가 때문에. 다른 분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분들이 속상하고 김정기 사장님이나 정학수 사장님이 상황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김종인 사장님이나 정학수 선생님의 리더십에 제가 어,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저는 그렇게 않습니다. 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종 우리 김종기 사장님이나 정학수 사장님한테 이렇게 막 건의 많이 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 안 보이시더라고요. 어디 가셨는지. 네, 따로 하시나 봐요. 자, 그 두 분이 시작해서 60주년 행사 때 보니까는요,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너무 감동적인 자리 아닙니까? 60주년 때 전 세계의 다이아몬드 이상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10,000명 가까이 모였는데요. 보십시오. 리치와 제이가 만약에 뜻이 맞지 않아서 함께하지 못했다면, 과연 이 10,000명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이 60주년 행사를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다 흩어졌을 겁니다. 앞으로도 리치 제이가 만들어 놓은 그 이 사업의 철학과 가치를 2세대가 물려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2세대, 이 패밀리들이 그 뜻을 함께하고 앞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맨날 싸우기나 하고 다투기나 하고 뜻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그죠? 전진을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았다면, 과연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비즈니스고요. 전진해야 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팀워크라고 생각해요. OSR도요, 장소가 여기 말고도 굉장히 좋은 데 많겠죠. 네. 그리고 또, 분위기도 굉장히 다양한 곳이 하지만, 김종기 사장님이 결정하시면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파트너들도 마찬가지시거든요. 이호연, 김혜련이 결정 딱 했다. 그러면은 우리 파트너분들 EDC 분도 계시고 다이아몬드 분도 계시고 에메랄드, 플래티넘 계신데요. 모두 오케이. 순종해 주세요. 그게 내가 못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팀워크로 인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팀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죠. 내가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더라도 만약에 스폰서님과 다를 때는
내 그룹에서 음, 따로 하고 싶다. 우리 정학수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정학수사님. 따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노선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홈미팅을 내가 10시 하고 싶어. 난 11시 하고 싶어. 그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따로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사업이에요. 우리는 사업하는 거지, 어, 자원봉사가 아니거든. 그리고, 어, 우리는 서로에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또 인생을 걸고 하는 그런 모든 분들의 비즈니스 오너입니다. 근데 각자가 원래 따로 하는 거예요. 원래 비즈니스 오너는 각자 따로 하는 건데 굳이 뭉쳐서 함께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한 어, 시너지 효과가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같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하는데 자꾸 부딪힌다. 같이 하는데 의견이 자꾸 다르다. 그러면 홈미팅도 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하면 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저는 김정기 사장님과 함께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김정기 사장님과 제가 뜻이 다를 때도 저는 김정기 사장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냥 따릅니다. 그것이 대세 지장 없는 한, 대세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하는 한은 그냥 따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저도 김정은 사장님보다 그룹이 더 커져가지고 김정은 사장님처럼 더 커질 수는 없죠. 김정은 사장님처럼 핀도 가고 막 결국 커지겠죠. 그래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면 저도 언젠간 따로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OSR도 마찬가지고, 홈미팅도 마찬가지고, 교육장도 마찬가지고, ABC 미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스폰서님과 함께 하실 때 그때 그룹을 키우십시오. 항상 그 기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그 기회가 영원한 건 아니더라고요. 스폰서님이 건강하시고, 스폰서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될 때, 그때 여러분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그룹을 키우십시오. 우리 김종현 사장이 한 분으로 시작돼서 우리 왕미카 사장님도 모시고 행사도 하고 막 하잖아요. 보면은 정말 다양하신 분들, 성격도 다양하고 학벌도 다양하고 남녀노소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한 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세계가 전부 글로벌로 열리잖아요. 지난 3월에는 인도네시아 문도도 열렸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글로벌로도 나갈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왕니카 사장님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팀워크가 필요하고 그런 팀워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마음이 맞지 않는, 즉 신뢰하는 그런 팀워크가 없다면, 서로 믿는 팀워크가 없다면 저희가 국제사업에 한 팀으로 움직일 수도 없잖아요. 근데 김종인 사장님과 우리 왕리카 사장님의 신뢰, 믿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크게 사업을 확장할 수도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왕리카이 사장님의 장이핑이라는 파트너가 한 분 있는데요. 이 왕리카 사장님 파트너 수백 명 중에 한 분이죠. 이 장이핑 FC가, 크라운 앰버서더가 이렇게 많은 동그라미들이 뭐냐면 바로 전부 다 FC라고 하는데 이 장이핑 사장님 한 그룹에 FC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희빈 사장님께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나요? 이렇게 많은 FC를 어떻게 만드셨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짜잔. 바로 내가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님을 섬기고 스폰서님께 로얄티를 보내서 스폰서님의 에너지를 그대로 내가 퇴색시키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바로 잘 올려드리면 성공한 스폰서님의 에너지가 나를 통해서 파트너들에게 전달될 때 파트너들이 전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커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스폰서가 분리하는 게 아니라 혹은 나만 잘 되겠다고 나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과 함께 그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에너지를 전달할 때 내 능력만큼이 아닌 팀워크로 그들이 성장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덱스터 예고의 끝없는 추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멀리 보았다면 그건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성공한 사람 중에 멘토를 찾아야 한다. 여러분은 목표가 있고 목표까지 뻗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멘토는 신뢰를 얻은 스승이다. 특별한 멘토는 성공을 열어주는 열쇠이고 지혜를 전수한다. 최고에게 배우고 나머지는 흘려버리십시오. 넥스트 예고가 우리 멘토 어, 와 제자에 대한 스토리로 우리 끝없는 추구에서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덱스터 예고 그룹에 제가 갔었던 우리 프라하 펑션의 행사입니다. 거의 10,000명 가까이 모인 이 3만 명 가까이 모인 이 프라하 펑션에서 동유럽이거든요. 동유럽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하고요. 꽉꽉 메웠어서 이게 2001년도인가 그랬어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11월에.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리고 질서 있는 이 힘이 뭘까요?
한번 뭐 애기 한 명 하나 없습니다. 어떤 미팅에도 아이가 없습니다. 저를 의전했던 젊은 20, 30대 초반의 부부가 있었어요. 외국 손님이라고 의전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그 와이프가 나갔다 오는 거예요. 어디 나갔다 왔어요? 했더니, 애기 젖 먹이고 왔대요. 애기가 어딨어요? 했더니, 친정엄마랑 호텔에서 지금, 어, 머물고 있다. 내가 아기를 키우는 애기 엄마인데 젖을 먹여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친정 엄마랑 남편이랑 여기 온 거예요. 미팅에 참석하러. 2박 3일이니까요. 그런데 저를 의전하는 또 의전 봉사까지 합니다. 딱 붙어 있어요. 화장실도 같이 가 커피도 갖다 줘 계속. 그런데 중간중간에 젖 먹이러 갔다 옵니다. 여러분, 이 아기를 안 데려오는 이유는요. 이거예요. 다 아기 있습니다. 왜 안 데려오고 싶겠어요? 그죠? 같이 있고 싶죠. 배 안 치고 싶죠. 못 데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아기 있는 엄마들이 상처 있기 때문에. 내가 데려오면 못 데려온 분들이 상처 있죠. 아, 나는 우리 애 혼자 놔두고 왔는데 밥도 안 해줬는데. 그래서 우리 애기 키우지 않는 어른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싱글들도 파트너들이 다 애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팅에서는 절대 여러분만 우리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미팅에 참석하신 다른 분들에게 비즈니스 마인드를 일깨워주고 미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의 상처 주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도 아이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미팅 중에 다 이제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보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일어나 있는 사람이 하나 없습니다. 이 도로. 그래서 쉬는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푹 나올 때만 착 일어나서 착 가서 밖에 화장실 갔다 오고 또 기다렸다가 음악이 쫙 나오면 또 쫙 들어와서 앉고 이럽니다. 미팅 중에 강의 중에는 함부로 일어나지도 않는 아주 멋진 매너를 갖고 있죠. 우리 사업의 무서운 진실은 복제된다는 건데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말이 복제될 때 사장님 제가 안 보여.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복제될 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과연 내 사업이 성장할 것인가?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과연 내 사업이 성장할 것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자는 겁니다. 내가 이호연 사장님 이 사진 꼭 넣고 싶어 해요. 김혜련 사장님 너무 예뻤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뻤구나. 지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줌으로 나온 제 얼굴도 예쁘지 않습니까? 네. 이호연 사장님 꼭 넣어달라 그래서 옛날 생각이 너무 나요. 이게 노벨 디너입니다. 이 식사가요. 노르웨이에서 맞죠? 노르웨이에서 우리 이디시 여행 때 무슨 호텔이죠? 무슨 호텔, 노르웨이에 있는 무슨 호텔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 4년 만에 항상 수상하는 그런 호텔이고요. 시상식 있는 호텔이고요. 그 호텔에서 그 노벨 수상자에게, 평화상 수상자에게 드리는 노벨 디너를 똑같이 우리가 식사를 했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이런 아메이에서 여행 스폰서와 함께 다니는 건데요. 과연 우리 스폰서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스폰서는 사랑과 헌신 그리고 굴림이 아닌 섬김의 자세. 누군가 인생이 통째로 나에게로 오는 일이기 때문에 즉 가족, 그분의 친구, 그분의 건강, 욕구, 꿈, 직업, 미래, 상속까지 다 나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복제 원본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또 스폰서의 자세고요. 멘토와 코치 역할, 즉 고래를 춤추게 하고 강점과 꿈을 발견하여 잠재력을 이끌어내도록 돕는 역할을 저는 스폰서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이 언어들이 어디 이렇게 매뉴얼이 없어요. 저도 매뉴얼을 받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이 사업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책에서 제가 발췌한 것은 거기에 제가 이렇게 그 책을 저자와 이런 걸 공개하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거라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의나 매뉴얼로 누군가가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거. 더 멋진 정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게 이 사업입니다. 열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연연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것이 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어딘가에 올려지게 되는데요. 저는
제가 강의를 하면 다른 분들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외에는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개인 유튜브나 아니면 개인 어디에 막 이렇게 강의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은 강사에 대한, 즉 강의를 하신 분에게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또 팀워크의 저해가 되겠죠. 만약에 어딘가에 올라갈지도 모른다면 저는 이렇게 편안하게 강의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누군가 강의를 하면 요즘에는 뭐 워낙 뭐 강의를 많이 막 찍고 녹화하고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동의를 구하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팀워크라고 봅니다. 지금은요. 우리는 뭐 상속, 아니, 저작권 이런 게 없잖아요. 저작권 따로 없기 때문에 서로서로 나눠주고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미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개인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그런 시대니까 우리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운으로서의 자세도 있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스폰서, 즉 시스템에 대한 로열티가 있어야 하고 업라인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팀으로 가야 된 거잖아요. 이렇게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여덟 명이 되고 80명, 800명, 8,000명, 8만 명 이렇게 돼야지 사업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에서 네 사람 커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팀이 있어요. 네명까지는 커졌는데 여덟 명으로 커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팀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뜻이 안 맞아 도대체. 넷이서 뜻이 안 맞아. 누구 데려오면 여기서 또 쟤는 왜 여기서 코를 고는 거야? 왜 강의를 듣다가 왜 자는 거야? 니네 다운 왜 그러니? 막 이러고요. 또 뭐 이 사람이 뭘 안 가져왔어. 야, 니네 다운 때문에 내가 파티를 못 했잖아. 잘 좀 관리를 하지. 이렇게 서로 문제를 잡고, 드러내고,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다 보면 상처가 너무 많이 생기죠. 그래서 네명까지는 모였는데, 여덟 명으로 커지려면요. 정말 큰 노력과 기도와 감동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봐도 못 본 척, 정말 조심을 해야 서로 상처를 안 받겠죠. 그죠? 툭툭 하고 싶은 말 내뱉고, 툭툭 그냥 째려보고 막 이러면 정말 소극적인 사람 상처받죠. 스폰서가 아무리 잘 돌봐줘도 잠깐 형제 그룹이, 우리 스폰서가 왜 쟤만 예뻐하지? 쟤 왜 이렇게 예쁘게 왜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녀? 자기 다리 긴 거 자랑하나? 딱 째려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은 이유도 모르고 자기를 째려본 그 파트너, 형제죠. 형제 이름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저한테 못 오겠다고 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또 이게 요즘에 시스루 많이 입잖아요. 시스루? 응, 비치는 거. 그죠? 근데 그것도 패션이거든요. 배꼽티도 패션이거든요. 요즘에는요. 근데 뭐 우리 비즈니스 문화를 모르고 처음 오신 분들은 배꼽티도 입고 오시고 시스루도 입고 오시고 미니스커트도 입고 오십니다. 네, 우리 문화 잘 모르시니까.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싫어한다고 해서 그분에게 복장 좀 제대로 갖추고 오세요. 이 말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따지는 거, 지적질하는 거. 참 이거 못하죠. 왜냐면 자식도 함부로 지적질 못하는데 여러분. 지금 뭐 하니? 이렇게 말도 못하잖아요. 물어보지 마세요. 관심 끄세요. 아들은 다 그런다면서요. 우리 아들도 그런 편이긴 한데. 어쨌든 파트너, 형제에게 우리가 함부로 묻거나 따지거나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폰서의 사업권이고 저 형제그룹의 사업권이고 이 형제와 나를 함께 후원하고 있는 우리 스폰서에 대한 공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이 매너를 정말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스폰서가 정성 들여서 정말 많은 시간 들여서 후원했는데 어찌 내가 함부로 그에게 말을 한다거나 함부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무례하게 한다거나 이것은 팀워크의 팀워크에 그리고 그 대중에게 그 팀에게 무례함을 한 거죠. 우리가 지금은 뭐 상하 관계도 없고요. 또 뭐 직장 선후배 관계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평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례하다. 어떻게 뭐 감히 막 이런 말을 서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왜냐면 스폰서가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요. 형제인데도 나이가 한참 많을 수도 있고요. 다릅니다. 핀이 높아도 나이가 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뭐
뭐 무례하다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나한테 뭐 이렇게 그런 게 여기는 안 통합니다. 우리 상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저는 스폰서지만 파트너분들께 한 번도 반말을 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제자들한테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반말 안 쓰는데 그것을 그 한 분으로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문화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호연 사장님하고도 여보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못합니다. 그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호연 사장 집에서도 이호연 사장님, 김혜련 사장님. 네. 그래서 우리 식당에 가면은 제가 이호연 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오세요 이러니까 거기 있는 레스토랑 사장님이요. 저희들을 3년을 봤대요. 근데 불륜인 줄 알았대요. 낮이나 밤이나 둘이 같이 항상 그 뭐죠? 뭐 스테이크 먹으러고 둘이 사장님, 사장님, 둘이 사장님, 사장님 그러면서 막 먹여주고 막 이러니까 막 미칠 뻔했대요. 도대체 부부가 그렇게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부부가 그렇게 친하지 않대요. 부부들이 오는 분들이. 그래서 얼마나 제가 깔깔대고 웃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사업적으로 상대방에게 그만큼 존중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비즈니스의 문화입니다. 자, 굿 팔로우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배움의 자세, 정확한 복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다운으로서의 성공 자세인 거죠. 성공을 위한 정신과 시스템의 정통성과 유산에 대한 로열티를 보내는 거예요. 즉, 스폰서에게 당신 대단해요가 아니라 스폰서가 나보다 학벌이 낮을 수도 있고, 뭐 배움이 없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이가 어릴 수도 있지만, 우리 스폰서에게 그 시스템에게 정통성과 유산에 대한 로열티를 보내는 거죠.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당신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팀으로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 거죠. 스폰서가 안 계시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 같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김종기 사장님이 안 계시다면 저와 형제인 여러분들이 같이 뭘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다른 이해관계를 충족해서, 어, 정리를 해주시고, 공통점을 찾아서 한 길로 이렇게 결정해 주시는 스폰서가 계신 거죠. 그래서 저도 조금 양보하고 여러분들도 다 조금씩 양보해서 지금 함께 뭉쳐서 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팀원으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바로 멀리 가려면 이렇게 함께 가야 되는데요. 서로 봉사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우리 팀이라는 것은 우리 아메사벳의 팀은 패밀리고 하나의 예술 작품이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전통과 문화라는 거예요. 어떤 팀과 어떤 문화를 물려줄 것인가? 저는 격조 높고 품격 있는 수준 높은 리더들이 나고 자라는 토양과 환경을 만들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기 권정현 사장님 요거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개인과 팀은 어때야 될까요? 네, 마음이 모여 하나의 그룹이 되고 완벽한 사람은 불가능해도 완벽한 그룹은 가능하다. 성공하고 싶다면 그룹에 의지하라. 팀이 개인보다 강하다. 홀리첸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생략할게요. 네. 우리가 직장과 학교에서는 직장 학교에서는 상대평가잖아요. 우린 절대평가입니다. 경쟁 상대가 아니고 우리는 협업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평가 시스템이 아니라 보상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자, 팀워크를 위해서 필요한 가치가 있는데요. 아까 팀워크 is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팀워크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통이 필요하고요. 또 내 행동과 말이 팀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LOS의 LOS의 원칙을 지키시고요. 그다음에 크로스라인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이런 거 정리하시고요. 헌신 필요하고요. 그리고 팀워크를 위해서 필요한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똑같이 헌신할 수 없고 똑같이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OSR 같이 하니까요. OSR을 빌어서 볼까요? 아니면 분당, 강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는 강의하는 사람도 계시지만 그 강의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 우리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나는 못하니까 누군가는 하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결국 누군가는 봉사하고 계시죠. 내가 쉬우니까 제가 그냥
편하니까 제가 그냥 할게요. 누가 하기로 했는데 그분이 안 왔어요. 아, 그냥 제가 할게요. 여러분이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시면, 주변을 조금만 관심 있게 보시면, 나는 관심이 없고 못하지만 누군가는 계속해서 봉사하고 노력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보이지 않는 그분께 잘은 몰라도 항상 감사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렇게 많이 음, 음, 3프로 SP 플래티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가면서 나름대로 저도 아,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건 강이니까 계속 해야지라고 꾸준히 우리 정학수 사장님하고 같이 사업하면서 그냥 어 계속 제가 헌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돌이켜보면 다 알아주진 않으시더라고요. 형제그룹이 다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파트너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스폰서가 다 알아줄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좀 섭섭할 때도 많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가장 많이 성장했잖아요. 봉사하면서 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는 그런 일을 해보면서 형제 그룹과도 일을 해보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 이렇게 후원하면 안 되겠구나. 아 저분 꿈이 작은 사람은 그렇게 저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이거 많은 경우의 수를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분들과 팀워크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도움을 받았어요. 봉사하고 강의하고 헌신하는 더 많은 헌신과 노력을 봉사를 할 때. 그분들은 결국 다른 사람과 공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많은 것을 얻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일도 마찬가지고요. 계산되지 않은 저의 노력과 헌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 그 마음은 돈으로, 그리고 어떤 계산으로도 가치로 환산할 수가 없는 가치죠. 그래서 신이 그것을 알고 계시다가 마치 우리에게 큰 선물로 되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스폰서도 몰라주고 파트너도 다운도 몰라주지만 신은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어려움을 감당해냈을 때 반드시 우주의 에너지가 저에게 좋은 선물로 결과로 저에게 다가오는 걸 되게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 당만 시키는 거야? 왜 나만 나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럴 때 많지 않나요? 열심히 하시는 분일수록에 가끔 저도 그런 불만이 생겼던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결국 열심히 봉사 안 하고 강의 안 하고 그죠? 일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았던 분들은 결국 파트너들이 그걸 보고 배우더라고요. 내 그룹만 챙겼던 분은 파트너들이 그걸 또 보고 배워가지고 도대체 그룹이 폭발을 안 해. 그룹이 커지질 않아. 근데 그냥 머리 계산 안 하고 막 봉사했던 분은 그 마음이 따뜻하고 마음이 크니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미치고요. 그 그룹은 따뜻하게 계속 막 둥실둥실 뭉실뭉실 막 커지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팀워크의 경험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성장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메이 사업에서 팀워크 또는 협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 스폰서의 팀에서 팀워크에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리고 아메이 사업에서 팀워크의 절대적인 가치는 뭘까요? 우리 사업은 팀 프로젝트라는 거 아시죠? 혼자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시스템, 팀워크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LOS를 지키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LOS, 팀워크, 시스템.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동일어라고 보시면 돼요. 외우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LOS를 지킨다, 팀워크를 지킨다, 시스템을 지킨다. 이게 같은 언어입니다. 우리 아메 사업에 성공하시려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시게 되죠. 이게 중요한 언어인데 오늘의 핵심, 네, LOS, 시스템, 팀워크 세 가지는 같은 언어다. 이것을 지키는 것, 그 노력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계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머리를 짜서 뭐 머리가 좋아서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스폰서님을 위해서, 파트너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룹을 위해서 내가 사랑으로 그걸 다 품어안고 배려하면 그것은 곧 LOS를 지키게 되고 팀워크를 지키게 되고 시스템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음,
저 이제 이거 공유 중지를 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이게 커서가 잘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제가 여기서 그냥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공유 중지 누가 해주실 수 있으면 공유 중지해드리겠습니다. 네.